네, 취재 현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실적 발표를 했죠. 그리고 24일에는 초대형 AI까지 발표한다고 합니다. 주가도 이런 변동성 큰 장세에서 양호한 흐름인데요. 산업일보 이근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실적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금 뭐 매출이 17.7%, 영업이익이 10.9% 호실적을 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주력 산업하고 신사업 골고루 좀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력 사업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 검색 엔진을 통한 광고 그리고 이 네이버 쇼핑 같은 커머스를 예로 들 수 있는데 검색 엔진의 경우를 보면 이 구글에 최근에 좀 점유율을 내어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4.3% 비교적 좀 견조한 성장을 거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어서치, 뭐 스마트 블록 이런 이 초개인화 맞춤형 검색 결과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좀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AI가 개인이 원하는 거를 잘 검색을 해줘서 개인들이 구매로 이어질 수 있게,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게 잘 도왔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커머스 부분이 무엇보다 매출 증대 효과가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쇼핑, 우리가 뭐 스마트 스토어, 브랜드 스토어 같은 네이버 쇼핑 그리고 여기에 따른 광고 수익이 있겠고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이제 북미의 C2C 플랫폼, 패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포시마크가 굉장히 성과를 많이 냈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뭐 이거 괜히 인수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 효자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깜짝 하더니 지금 2분기에도 흑자가 더 확대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라이브 커머스 포시쇼 또 AI를 활용한 이 포시 렌즈라고 하는 한마디로 네이버가 기존에 갖고 있던 기술들을 잘 접목해서 성과가 났다라고 네이버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쇼핑이 성장했다는 얘기는 네이버페이 같은 핀테크도 잘 나간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핀테크도 한 15% 가까운 성장을 거뒀는데요. 앞서 뭐 설명을 못 드렸던 이 유료 가입자를 활용한 멤버십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 예약을 하면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든지 이런 뭐 서비스들도 핀테크 성장에 좀 기여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주목할 부분은 이 오프라인 현장 결제 부분입니다. 이 한마디로 뭐 현장에서 외부에서 네이버 페이를 이용해서 네이버 생태계가 아닌 바깥에서도 이용 규모가 늘고 있다. 대략 한 40%의 성장을 거뒀다는 것이고요. 특히 8천만 명이 쓴다, 세계에서 8천만 명이 쓴다고 하는 웹툰 부분도 47% 고성장을 거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카카오 피코마가 사실 이 웹툰 시장에서는 1위를 일본에선 점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질적인 성장을 거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오리지널 IP들의 인기에 힘입어서 유료 이용자가 20% 성장을 했다는 것이고요. 미국에서도 역시 가입자당 이 평균 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AI가 사용자들에게 웹툰을 추천을 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클릭 수가 30% 이상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는 네이버 웹툰 내년에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는 계획을 또다시 밝히면서 웹툰 관련주들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네요. 특히 이제 이근영 기자 말씀 들어보니까 AI가 사업 곳곳에서 역할을 한다. 이게 상당히 인상적인데 곧 있으면 초거대 AI도 발표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24일에 이제 하이퍼클로버 X 출시에 이어서 AI 서비스들 9월, 10월에 줄줄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이제 AI 검색 서비스 Q라고 하는 서비스가 베타 버전이 출시가 되는데요. 이용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AI가 제대로 검색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매로 이어질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10월에는 B2B 서비스, 기업을 위한 AI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출시를 하게 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고객사들에게 하이퍼클로버 X의 맞춤형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AI 사업이 본격화된다니까 뭐 기대가 되는데 사실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MS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하고 정말 진검승부를 했을 때 과연 그 경쟁 우위가 있을까 이런 점이 좀 의문입니다. 일단 네이버 입장에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용료가 이런 글로벌 빅테크 AI들보다 훨씬 좀 싸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보통 AI를 이용할 때 과금이 되는 기준이 보통 토큰에 의해서 기준으로 과금을 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AI가 언어를 분해하는 단위를 우리가 토큰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두뇌를 더 많이 AI의 두뇌를 쓰게 만들면 그만큼 비용도 더 많이 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해외 AI들의 경우에는 한국어로 지시어를 내리면 영어로 이것을 분해하는, 분석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토큰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네이버의 AI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토큰량이 빅테크들의 AI의 한 4분의 1 정도, 비용도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의미가 돼서 재무 상황이 아무래도 좀 열악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특히 이 국내 기업들이 빅테크 AI를 사용하는 걸 가장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보다 이 보안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예. 기업의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10월에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이퍼클로버 X를 위한 뉴로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론칭하게 됩니다. 이게 고객사들의 데이터 센터 내부에 직접적으로 이 클라우드 서버 인프라를 설치를 한 뒤에 하이퍼클로버 X의 AI를 최적화시켜서 보안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방침을 네. 갖고 있습니다. 자, AI가 이제 올 하반기에 네이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지 주목이 됩니다. 이근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